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년 2회 전기기사 실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시간 내서 외우시면 되고요. 계산 문제하고 시퀀스 문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 이제 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이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GPT에 대한 거죠. GPT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그리면 뭐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선로가 이렇게 있으면 삼상 삼선식이니까는 이제 델타 결선이고요. 비접지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PT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하는 거죠. 저 옆에 있는 거 똑같긴 한데, 그래서 여기 접지를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픈 델타하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영상 전압계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린 이유는 얘가 이제 6600 선간 전압인데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이제 6600이니까 그럼 요거 하나에 걸리는 전압, PT 하나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는 6600 나누기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똑같아요. 이제 요 이후부터는 똑같은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이해를 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쪽 선로 선간 쪽을 이제 한번 더 이제 적어 드렸던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걸리는 게 6,600이니까 요거 이제 하나에 걸리는 전압은 이제 6,600 나누기 이제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상 상태일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상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제 요 PTB가 6,600에 이제 110이니까는 똑같은 비율로 이제 PT가 2차 측에 적용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110에 루트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장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영상 전압계에는 전압은 이제 측정이 되지 않겠고. 그렇죠? 근데 만약 고장이 났다. 고장 시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건전상보다 델타 결선일 경우에, 그러니까 비접지일 경우에 한 상에 이제 고장이 발생을 하면 나머지 건전상에는 루트 3배만큼의 전위 상승이 발생을 하니까 여기 이제 루트 3배만큼의 전압이 이제 상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장 시에는 여기 전압은 이제 6,600이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루트 3배가 되는 거니까는 고장 시에는 이제 110V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영상 전압은 정상 때보다 3배만큼의 그 전압이 3배만큼 되는 거니까 110에다가 루트, 이게 이제 정상 분인데 이거의 3배가 이제 그 고장 시의 영상 분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여기 이제 190V 정도 나오는 거겠죠. 고장 시에는. 이게 이제 그 GPT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고 문제를 풀면 1번 문제 보면 그 문제에서 첫 번째 제일 끝에 보니까는 그러니까 A선에 지락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한 선에 이제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대한 내용이고요. 1번에 대해서는 이제 A선의 대지전압이 0이죠. 지락이 됐으니까 0인 경우 B 및 C선에 대한 대지전압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고장시니까는 6,6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제 A 여기 아까 이제 여기를 물어본 거고 지금 이제 여기를 물어보는 거죠. A가 이제 0인 경우 0이 지락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0인 경우에 B하고 C 그리고 전압계와 경보벨에 걸리는 전압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마찬가지로 고장 났을 경우에는 110V만큼 그리고 경보벨 이쪽에 해당하는 쪽에는 이제 190 전압만큼인데 아마 이제 요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딱 190만큼 떨어지진 않고 190점 얼마 되겠죠? 190.53? 190.53V.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고장시. 파란색은 이제 고장이 나지 않았을 때 그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뭐 이것저것 뭐 말은 많은데
어쨌든 제일 마지막에 물어본 게 지락 전류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네, 지락 전류값이 얼마일까요? 저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락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락 전류를 이제 물어봤는데 문제가 이제 두 개죠. 하나는 그냥 이제 지락 전류를 물어봤고 하나는 추가 접지를 했을 경우에 지락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거를 이제 하지 않았을 경우와 했을 경우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건데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워서 예를 등가 회로로 그리면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등가 회로로 그리면 접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접지. 네. 이쪽은 이제 R2, 여기는 R3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지락이 됐으니까 회로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얘도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추가 접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대해서 흐르는 전류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면 전압에다가 저항을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100V라고 했고 저항값은 얘도 10이고 얘도 10이죠. 그럼 저항값이 얼마예요? 20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20분의 100. 그렇죠? 그러면 5A가 되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추가 접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전류값은 5A다. 그렇죠? 이거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렇게 추가 접지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추가 접지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 이쪽 개폐기 이제 그 앞 전원 쪽으로 이제 접지가 된 거니까 이렇게 이제 접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RF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지락이 일어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회로가 이제 구성이 될 텐데 요렇게 된 회로는 결과적으로는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두 개는 병렬이고 하나는 직렬인 회로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R2고 얘는 RF고 그렇죠? 얘는 R3고 요거랑 요 그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합성 저항을 구해서 마찬가지로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 이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라고 했냐면 얘는 10이고요. 얘도 10이죠. 요거는 3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합성 저항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0 플러스 3에 10에 곱하기 3에 플러스 10. 요게 이제 합성 저항 값이 되는 거고 요거를 여기다가 뿅 그렇죠? 마찬가지로 전압은 100V니까 해서 계산기를 하면 추가 접지를 했을 경우에 지락 전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8.13A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문제. 3번 문제는 원래 이제 요 문제가 온전한 문제는 아니, 작년에 나왔던 온전한 문제는 아닌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8m 이하, 원래 차단기는 뭐 3m 이내에 시설을 해야 되고 뭐 8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리에 상관없이 시설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그 내선 규정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번에 KC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다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기타 문제들은 이제 그거랑 관련된 문제들이었는데 요거 이제 빼고 이제 관련 있는 부분만 좀 이제 수정을 해봤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동기 이제 합을 가지고 이제 차단기 개폐기 용량, 그다음에 간선의 굵기를 구하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합하면 얘가 얼마가 나왔더라? 33점 얼마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33.2, 그렇죠? 예. 요거 다 더하면 33.2예요. 그렇죠? 그럼 요 33.2kW라고 하는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개폐기 용량, 차단기 용량, 간선의 굵기 등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다음 표를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계산했던 값이 요거죠. 전동기 수의 총계. 그렇죠? 그걸 다 합했더니 33.2가 나왔으니까
그거보다 큰 거 37.5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취하면 되죠. 그 이하 값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값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1번 문제를 보면 간선에 사용되는 과전류 차단기랑 개폐기의 최소 용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개폐기 용량하고 과전류 차단기 용량을 구하면 되는데, 어떤 거 설정하면 되냐면 직입기동과 기동기 사용 전동기 중에서 최대인 것. 여기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직입기동은 3.7, 7.5고요. 기동기 사용은 22니까 기동기 사용인 22가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요거랑 만나는 부분에 해당하는 과전류 차단기랑 개폐기 용량을 선정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과전류 차단기는 150, 개폐기는 200짜리를 선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간선의 최소 굵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간선의 최소 굵기는 여기 있네요. 간선의 최소 굵기를 구하는. 마찬가지로 전동기 총 개는 요 값이고요. 공사 방법하고 절연체가 뭔지를 봤더니 공사 방법은 B1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절연체가 XLP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요 만나는 부분에 전선의 굵기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50mm2가 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이 문제가 뭐 이런 형태로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일단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이거 좀 이제 변형을 해서 문제를 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서 이제 부하율과 부등률 등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문제인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보셨던 문제들이니까 일단 이거 색깔로 좀 칠해 보죠. A는 A 부하 이렇게. 요게 이제 A 부하에 대한 그림이고, B 부하는 여기 B네요, 그렇죠? B. 여기 이제 B 부하에 대한 거고, C 부하는 얘가 이제 C 부하죠. 뿅 이렇게. 그래서 요런 이제 부하 곡선을 가진 부하가 있는데, 이제 각 물음에 이제 답하십시오라고 했어요.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십시오. 그렇죠? 합성 최대 전력. 이 세 개의 부하가 어느 시간대에 가장 전력을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10시에서 12시 사이. 그렇죠? 여기에 보면 A 부하는 9. 그렇죠? 그리고 B 부하는 7. 그리고 C 부하는 4.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9 플러스 7 플러스 4에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 여기에 보면 요 값이 10의 3승 킬로와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숫자가 그냥 4하고 8하고 써 있지만 4 곱하기 10의 3승, 8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쭉 더하고 10의 3승 킬로와트 이렇게 썼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시면 20이 되겠네요. 20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 그렇죠? 여기 이제 1번이고 합성 최대 전력. 두 번째, 종합 부하율을 구하십시오. 부하율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합평체죠. 합평체 곱하기 100. 그렇죠? 여기 이제 부하율 구하는 이제 공식인 거죠. 그래서 부하율 평균 전력에다가 이제 최대 전력을 이제 나누시면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 최대 전력은 우리가 방금 좀 전에 구했죠. 20kg다. 그럼 평균 전력을 구하셔야 되는데 A 부하, B 부하, C 부하 세 개의 부하가 있으니까 각각의 이제 평균 값을 구해서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세 개를 더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쨌든 책에 다 풀이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세 개는 다 쓰진 않고 A 부하 하나만 해보죠. A 부하만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A 부하에 대한 일단 그
얘가 하루 동안에 대한 전력을 다 구하고, 그렇죠? 하루 동안에 사용한 전력을 다 구한 다음에 24시간으로 나누면 그럼 이제 평균 전력이 되는 거죠. A 부하에 대한 평균 전력. 그러면 이제 A 부하의 전체 사용 전력 한번 봤더니 처음에 4인데 여기다가 또 10에 3승하면 식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메가와트죠. 그렇죠? 10에 6승이잖아요. 요 킬로가 3승이니까 3승 3승이니까 6승이니까 메가와트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4메가와트. 그렇죠? 4메가와트를 몇 시간 동안 썼냐면 하나, 둘, 셋, 3시간 동안 쓴 거죠. 그렇죠? 플러스. 그 다음에는 6이죠. 6메가와트를 몇 시간 동안 썼냐면 하나, 둘, 셋, 넷, 5시간 동안 썼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는 9메가와트네요. 9메가와트를 몇 시간 동안 썼냐면 하나, 둘, 셋, 4시간 동안 썼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쭉 내려왔네요. 5죠. 5메가 4, 5 그렇죠? 5메가와트를 몇 시간 동안 썼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시간 동안 썼네요. 그렇죠? 플러스 마지막으로 4메가와트를 몇 시간 동안 썼냐면 2시간 동안 썼죠. 그렇죠? 요게 이제 A 부하가 하루 동안에 전체 사용한 이제 전력이고요. 그거에 대한 평균 전력을 구하고 싶으시면 24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A 부하를 구하면 A 부하의 평균 전력이 5.67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된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하고 C도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일일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B하고 C하고 구해봤더니 B는 6.08 그리고 C는 3.58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3승이 있는 거고 그걸 쭉 다 더하면 평균 전력이 되는 거니까 아까 구했던 최대 전력 2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부하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봤더니 76.65가 된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조금 뭐 식이 복잡해서 그렇지 개념이 어려운 거는 이제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부등률을 구하십시오. 그렇죠? 부등률을 구하십시오. 부등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등계합이죠. 등계합. 그래서 부등률은 개개의 부하의 합성 전력에다가 최대 전력을 나누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등계합. 등계합. 얘는 곱하기 100 하는 거 아니죠. 개개의 최대 전력에다가 합성 최대 전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 합성 최대 전력은 아까 20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했고요. 개개의 각 부하별 최대 전력은 A 부하는 9, 그렇죠? A 부하는 9고요. B 부하는 얘가 몇이야? 7이네요, 그렇죠? B 부하는 7. C 부하는 6이죠. 그렇죠? 그래서 개개로는 9 플러스 7 플러스 6. 어차피 10의 3승이 있는데 쓰면 괜히 팔만 아프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하면은 1.1이 나온대. 1.1. 부하율하고 뭐 부등률 구하는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평상시에 많이 하시는 거니까. 최대 부하 시의 종합 역률을 구하십시오. 그렇죠? 역률을 구하래요. 역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죠. 역률이 어떻게 구하세요? 피상 전력에다가 유효 전력을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퍼센트 값이 되는 건데 이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유효 전력의 자승에다가 무효 전력의 자승에다가 루트를 씌우시고 거기에다가 유효 전력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조건이 뭐였냐면 최대 부하 시에 종합 역률을 구하는 거니까 최대 부하는 얘는 이제 정해졌죠. 계속 나오네요. 1번에서 구했던 거 20. 얘도 20이에요. 근데 지금 뭐가 없냐면 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무효 전력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무효 전력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무효 전력은 우리가 이렇게 코사인 세타, 이게 피상 전력이고 얘가 유효 전력이고 얘가 이제 무효 전력이라고 했을 경우에 요게 이제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효 전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피상 전력을 코사인 세타로 나누고, 그렇죠? 그러면 유효 전력을 코사인 세타로 나누고, 그러면 요 값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무효 전력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고, 최대 부하일 경우에 대한 최대 부하인 경우에 대한 무효율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각각 부하를 보면 A 부하일 경우에 역률은 100%래요. A 부하는 100%. 100%. 그렇죠? 그냥 1로 쓸게요. 100%니까. 그리고 B 부하는 80%. 얘는 코사인 세타가 0.8이래요. 그리고 C 부하는 이제 0.6이라고 그랬죠. 얘는 코사인 세타가 0.6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 전력이 나오는 요 시간대에 해당하는 9km에 대한 역률, 7km에 대한 역률, 4km에 대한 역률과 무효율을 고려를 해서 무효 전력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식을 한번 쓰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되냐? 일단 얘는 역률이 1이죠. 그러니까 무효율이 없죠. 무효 전력이 없죠. A 부하는 무효 전력이 없어요. A는 무효 전력이 없고, 그다음에 플러스 B 부하에 대해서는 B가 7km니까는 7km 나누기 0.8에 곱하기 0.6을 하면 되죠.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 이게 이제 B 부하에 대한 거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C 부하에 대한 거는 C가 4km니까는 4에 0.6에 곱하기 0.8. 이게 이제 C 부하에 대한 이제 무효 전력이고요. 요거를 총합하고 그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해서 나머지를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했을 경우에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요거 이제 계산한 값이 뭐 10만 583.33 킬로볼트 그 킬로 VAR이 나오니까는 그걸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곱하기 10의 3승 하시면 되죠. 10의 3승 곱하기 10의 3승 킬로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얘가 88.39가 나온다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제일 복잡했죠. 그래서 무효 전력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거는 새로운 유형이니까는 한번 연습을 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 5번 문제 A 수요형과에 대해서 이제 물음에 답하는 건데 첨도부하가 얼마일까요? A 부하에 대해서 첨도부하는 9km, 그렇죠? 첨도부하가 지속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8시서부터 12시. 하루에 공급된 전력량은 아까 여기서 구했던 거예요. 그렇죠? 쭉 이거 해가지고 5km, 이제 4km에 3시간 해가지고 쭉 했었던 거 있죠. 그거 하시면 됩니다. 식은 책에 있으니까 보시고.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좀 이제 주의하실 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요렇게 푸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요 부분 지금 이제 요 문제가 마지막 이제 5번 문제인데 A 부하에 대한 최대 전력이 지속되는 시간을 물어봤는데 시험장에서 막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 여태까지 계속 최대 전력에 대한 이 부분을 계속 보다 보니까 실수로
최대 전력 몇 시간이지? 요거네 하고 요 2시간을 적을 수도 있다 이거죠. 10시에서 12시. 예. 그렇게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 혹시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경우에 좀 보기 주어진 그 조건들을 조금 더 꼼꼼히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시고 5번입니다. 요것도 요런 이제 그림인데 기준값만 이제 좀 알면 나머지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뭐 이제 구하시고 하는 부분들은 그 뭐 특별히 어려운 공식이나 이런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준만 어떻게 잡고 넘어가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 그림에서 이쪽이 1차 측이죠. 발전기가 있는 쪽이 1차 측이. 그래서 T1에 대해서 1차 측하고 2차 측을 구분을 하면 얘가 1차 측이고 얘가 2차 측이에요. 그렇죠? T1에 대해서는. 그럼 T2에 대해서는. 근데 얘는 이제 2권선 변압기죠. 근데 요거는 보니까는 권선이 3개가 있으니까 3권선 변압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1차와 2차와 3차가 어떤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전원이 있는 쪽이 1차고요. 부하가 있는 쪽은 2차가 되고 나머지가 3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C는 조상기죠. 그래서 요 1차, 2차, 3차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책의 그 문제에서는 얘가 P고 얘가 S고 얘는 T로 보겠다 이제라고 하는 건데 일단 그 개념을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나머지 이제 계산 문제들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번 이제 문제를 보니까는 변압기 T2에 대한 그렇죠? 요거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를 100메가 기준으로 환산을 하래요. 문제를 보시면 그 번호 1, 2, 3, 4번 중에서 4번이 3권선 변압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일 끝에 오른쪽 제일 끝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퍼센트 리액턴스에 대한 값이 나오는데 1차, 2차, 3차에 대해서 1차는 기준이 225,000 kVA니까는 메가로 바꾸면은 25메가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2차에 대해서는 걔가 15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가로 안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5,000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25메가볼트 암페어에 대한 기준 용량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차 세 번째에 보면 10.8이라고 나왔는데 요거는 10메가볼트 암페어에 대한 이제 기준 용량이다라고 이제 표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100메가 기준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데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제 용량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얘를 이제 100메가로 바꾸고 싶으면 100메가볼트 암페어로 바꾸고 싶으면 먼저 퍼센트 리액턴스 PS 간 1, 2차 간에 대해서는 얘가 기준 용량이 원래는 25메가짜리였는데 걔를 100메가짜리로 바꾸겠다. 이게 이제 비례하는 관계니까. 그때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 얼마였냐면 10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공식 자체는 뭐 여러 번 여러분들이 반복했었던 문제들이니까. 그러면 또 퍼센트 리액턴스의 ST에 해당하는 ST 상간에 대한 리액턴스는 얘도 마찬가지로 25메가인데 100메가로 바꾸고 싶은 거고요. 요거는 15였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퍼센트 리액턴스 TP 상간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는 얘는 기준이 10메가 기준이었고 100메가 기준으로 바꾸고 싶고 얘는 10.8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0메가로 환산을 하면 PS 상간에는 계산기로 누르면 얘는 48% 그리고 TS 상간에는 60% 그리고 마지막으로 TP 상간에는 108%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00메가 기준으로 환산을 하고 그다음 또 하나 문제가 각 상별 리액턴스 값을 이제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퍼센트 리액턴스가 P상인 경우, 요건 이제 상간이잖아요. PS 상간인데 걔를 각 상에 대한 P상, S상, T상에 대한 이제 리액턴스 값을 이제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얘를 이제 이렇게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는 아마 그 전년도 거 이제 기출 문제 보시면 아실 테니까는 여기서 또 이제 그걸 매번 문제 나올 때마다 증명할 수는 없어서 여기서 이제 그 식을 이제 어떻게 응용하는지만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리액턴스 PS 상관 플러스 리액턴스 TP 상관 빼기 퍼센트 리액턴스의 ST 상관. 식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식은 이제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거냐면, 만약에 내가 P상을 구하고 싶으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것끼리는 더하죠. 구하고 싶은 게 들어간 거는 더하고 그게 없는 거는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식만 한번 더요. 그냥 말로만 해보면, 예를 들어서 S를 구하고 싶으면, 그렇죠? S를 구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식을 완성을 하면 되냐면 2분의 1에다가 S가 들어간 건 더하고 요 놈하고 요거는 더하고, 그렇죠? 요거는 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식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책에 이제 공식도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이제 문제들을 이제 보시면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얼마였냐면은 얘는 48. 요 두 번째 거는 108. 그렇죠? 요거는 60.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해가지고 더하고 빼가지고 해가지고 2로 나누면 요게 전체 값이 48%가 나온다더라. 이제 뭐 그런 겁니다. 나머지 S상과 T상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책에 있는 것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다음 문제. 도로에다가 수은등을 이제 달다고 해요. 수은등을 달고 싶은데 그 밑에 있는 광속을 이용해서 표를 이용해서 램프를 선정하십시오라고 하는 문제고요. 보통 이제 조명에 대해서 개선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애들이 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애들이 놀고 있어요. 애들이 펀하고 있는 거죠. 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광속을 구해서, 그렇죠? 광속을 구해서 그 광속 값을 표해 보니까 그 광속을 가지고 램프의 와트수를 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애들이 놀고 있는 식을 가지고 F는 넘기면 되니까 U에 N에 A, E, T 이렇게 쓰면 요 식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도로에다가 이제 전등,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요 면적을 조금 주의를 조금 하셔야 돼요. 이 면적을 좀 주의를 하셔야죠. 도로에다 가로등을 세울 때에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한쪽에만 가로등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쪽에만 가로등을 세웠을 경우에 등 하나가 담당하는 면적은 이제 얼마만큼이냐면 요만큼이죠. 그렇죠? 도로 등 간격이 있고 폭이 있으면 그 등 간격에다가 폭을 곱하면 요 면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딱 반. 요 하나가 2분의 x예요. 여기도 2분의 x고. 그러니까 2분의 x가 두 개가 있으니까는 그냥 x가 되는 거니까 그 가로등 설치하는 그 도로 폭에다가 설치하는 그 간격을 곱하면 이제 그 면적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한쪽 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양쪽에 있어요. 램프가 양쪽에 있어. 이렇게 똑같이 이제 마주보고 있거나 아니면 지그재그로 되어 있거나. 요 경우에는 램프 하나가 담당해야 되는 도로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반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요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원래는 이제 요렇게 요 면적만큼이 램프가 담당해야 되는 면적인데 얘는 램프가 두 개니까 얘가 여기까지 담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반 잘라서 요만큼만 담당하면 돼요. 그렇죠? 얘가 반, 전체의 반. 얘가 반, 얘가 반.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맛보기나 아니면 지그재그 배열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 면적은 등 간격과 도로폭 면적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가 얼마냐면 도로의 너비가 30이고 30만큼의 간격으로 이제 지그재그 배열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30 곱하기 30에다가 2분의 1을 한 값이
요게 요 면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조도가 얼마라고 했냐면 평균 조도는 6수고요. 6이고 감광보상률은 얼마냐면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일 끝에 이제 유지율이라고 나오죠. 감광보상률은 유지율분의 1이니까는 0.8분의 1이다 이렇게 쓰시는 거고 등은 하나고 요거 이제 이용률, 조명률은 32%다라고 했으니까 0.32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저 전체 값이 얼마가 나오는가 봤더니 1546.88이 나온대요. 그렇죠? 예. 요걸 갖고 그 표에서 선정하면 표에서 선정하면 요거보다 광속이 하나 더 높은 걸 써야 되는 요 사이에 이제 해당하는 걸 써야 되니까 그 사이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용량 300W짜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거랑 조금 다르죠. 어차피 표가 나왔는데 광속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표에서 구하는 거니까 조금씩 이제 이런 식으로 응용돼서 나오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제 푸셔야죠. 7번 부품에 대한 특징들 몇 줄 읽어보시면 되고 원래 이제 공사 쪽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8번 손실 전력이 평균 손실 전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평균 손실 전력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손실이라고 하는 게 부하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하는 매 시간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평균 손실 전력을 이제 구하시는 거는 좀 이제 정확하게 구하는 건 좀 어렵고 이제 근사치로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용되어지는 게 이제 손실 개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실 개수에다가 최대 이제 손실 전력을 이제 곱하면 대충 평균으로 이 정도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그 손실 개수 구하시는 거는 알파에다가 F 부하율에다가 1- 알파의 부하율의 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고 요거 상수죠. 주어진 값이 있는데 보통 이제 현장에서 예전에는 한 0.32 정도 이제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여기에서 손실 개수를 구한 다음에 이 손실 개수를 이제 최대 전력 손실에다가 계산을 같이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평균 손실 값이 나온다. 뭐 이 정도 이제 개념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얼마냐면은 상수가 알파 0.2라고 했죠. 0.2. 그렇죠? 이것도 0.2. 부하율이 몇 %라고 했냐면 60%라고 했으니까 0.6 얘도 0.6.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기로 누르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0.41이 나온대요. 0.41. 이제 다 했네요. 얘가 최대가 얼마냐면은 최대 전류가 흐를 때 손실 전력이 100kW라고 했으니까 100kW에다가 0.41 곱하면 답은 41kW.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라고 되어 있고 기준 베이스를 이제 100메가로 지정을 하겠다. 그렇죠? 100메가로 지정을 하겠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이 문제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종적으로 뭘 구하라는 문제냐면 얘를 구하라는 단락 지점에서의 단락 전류가 얼마일까요? 100의 퍼센트 임피던스의 전격 전류. 얘가 얼마일까요를 이제 구하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용량에 따라서 계속 변하잖아요.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부터 변압기까지의 모든 기준 용량을 100으로 통일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구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여기다가 대입하십시오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구간이 4개인 거죠. 3개인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전원 측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라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케이블에 대한
그 전선로에 대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 변압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얘를 다 합해서 다섯 번째로 이제 단락 조절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문제예요. 그렇죠? 일단 개념 문제 그렇게 잡아가시고, 첫 번째 1번 문제를 보시면 전원측 이제 임피던스를 구하셔야 되죠. 그렇죠? 전원측 임피던스를 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단락 용량은 단락 용량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기준 용량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기준 용량은 요거는 이제 어떤 걸로 하겠다라고 했냐면 이제 100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기준 용량 걔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단락 용량은 어디 있냐면 요 선로에서 1000메가볼트 암페어다. 요게 이제 그 전원 측에 대한 단락 용량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1000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1000메가. 여기다가는 100메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일까요?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얼마냐면 10%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랑 요거랑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위치 바꾸면 1000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1000분의 100 곱하기 100이니까 10,000이죠, 위에가. 1000분의 10,000이니까는 10 이렇게 남는 거니까 10%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됐고, 그럼 퍼센트 저항하고 퍼센트 리액턴스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 이제 요 값이 나와 있죠. 퍼센트 저항하고 리액턴스 B가 10이다. 저항 대 리액턴스 B가 10이래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항분의 리액턴스의 B가 10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는 저항의 10배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 볼 건데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퍼센트 다 뺄게요. 그러니까 지저분하니까.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저항의 자승의 플러스 리액턴스의 자승이죠. 근데 리액턴스가 저항의 10배니까 식을 이렇게 써도 될 거예요. 저항의 자승에다가 플러스 10 요거의 제곱의 루트. 그쵸?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요거 이제 거의 10이죠. 10점 얼마 나오겠죠? 따라서 요거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 요거는 약 10R이 되니까. 근데 요게 임피던스 값이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얘가 1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따라서 저항에 대한 값이 얼마라고 하는 거냐면 1%다라고 하는 거죠. 퍼센트 저항이. 물론 이제 이렇게 해도 돼요.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유추해 내면 얘가 최종 값이 실제로 100일을 이제 루트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0으로 나누면 최종 값이 0.995 정도가 나와요. 요거를 대입을 하셔도 되고 요거를 대입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정도의 이제 그 허용 오차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가 그 중요한 거지 꼭 다 이렇게 수점 끝까지 다 맞춰야 되는 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이제 허용 범위는 주어지고요. 그 과정이 맞으면 이제 맞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이걸 이제 직접 대입하셔서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걸 쓸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해서 보면 저항이 이제 1%고요. 그러면 리액턴스는 저항에 비해서 10배니까는 그럼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얼마라는 거냐면 10%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10, 저항은 11%, 리액턴스는 이제 10%. 그렇죠? 그럼 이제 전원 측에 대한 이제 임피던스 값을 이제 구한 거죠. 지우고. 그럼 두 번째, 전원 측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선로 측, 케이블 쪽에 해당하는 이제 임피던스를 이제 구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퍼센트 저항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전력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10V 제곱의 P의 저항 이렇게 구하죠. 그렇죠? 전압이 얼마냐면 이제 여기
1차 치기니까는 22.9죠. 22.9. 22.9 kV. 그렇죠? 그리고 얘는 10메가를 기준으로 100메가를 기준으로라고 한다고 했으니까는 얘는 100메가. 저항값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저항값은 0.234인데 킬로미터당 0.234니까는 거기다가 몇을 더 곱하셔야 되냐면 3을 더 곱해야죠. 이렇게 하면 이제 퍼센트 저항값이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얘를 계산기로 누르면 13.386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퍼센트 리액턴스도 똑같죠. 10V 제곱에 P에다가 리액턴스. 그럼 나머지는 똑같고, 그렇죠? 전압하고 기준 용량은 어차피 동일할 테고, 리액턴스 값만 따로 이제 대입을 해보면 리액턴스가 얼마였냐면 0.162인데 마찬가지로 얘도 킬로미터당이니까 곱하기 3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계산기를 누르면 9.2676 9.2676% 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하세요? 다 나왔으니까 루트 퍼센트 저항의 제곱에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의 제곱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값 요거랑 얘는 여기다 대입하고 그렇죠? 얘는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누르면 어디 갔어요? 16.2815가 된대요. 16.2815. 문제에서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4자리까지 쓰라고 나왔으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쓰는 거고 보통은 이제 소수점 2자리까지만 보통 사용을 하죠. 그러면 이제 2번째까지 됐고 그렇죠? 세 번째 설로 임피던스 있는 것까지 이제 구하신 거고 세 번째 이제 변압기 임피던스를 이제 구해보죠. 자, 요거를 이제 구할 거예요. 요 세 번째 구하는 거는 처음에 전원 측 임피던스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 대신 얘는 이제 임피던스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요 B를 가지고 리액턴스하고 저항값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임피던스 그 퍼센트는 빼고 할게요. 저항분의 리액턴스 B는 8. 결과적으로 얘는 리액턴스가 저항의 몇 배라는 얘기냐면 8배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루트 저항의 자승에다가 플러스 리액턴스의 자승이니까 그거 대신 얘를 집어넣으면 8의 R의 저항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걸 계산기로 누르면 루트 65의 저항값이 됩니다. 65? 그렇죠? 65의 저항값이 돼요. 근데 얘가 몇 퍼센트라고 하는 거냐면 7%라고 하는 거죠. 얘가 7%예요. 그럼 따라서 저항은 얼마겠어요? 루트 65분의 7. 그렇죠? 루트 65분의 7이 얼마냐면 0.8682%. 그럼 리액턴스는 얼마냐면 0.868에 곱하 8배를 하시는 거죠. 0.8682니까 요거는 계산기로 누르면 6.9456이래요. 6.9456%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압기 임피던스는 7.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계산한 얘랑 얘는 기준이 100메가볼트 아니에요. 지금 얘를 갖고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기준이 2500, 다른 말로 하면 2.5메가볼트 기준으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한 거죠. 그래서 3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번 문제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임피던스를 구하고 기준 베이스로 환산한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 얘를 구하십시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대로 두고 쟤만 그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만 100으로 바꿀 건데 임피던스는 용량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얘는 2.5 기준이었는데 100 기준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2.5 기준이었을 경우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7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걔가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80이 나와요. 280. 하면 이제 3번까지 끝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4번. 4번은 이제 4번은 합성 임피던스가 얼마냐 물어본 거죠. 그렇죠? 4번은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책에 있는 풀이처럼 하셔도 되는데 책에 있는 풀이는 좀 너무 복잡하고 결과적으로 이거죠.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얘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각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 구했던 퍼센트 임피던스를 그냥 더하면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1번에서 구했던 게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였냐면 10이었죠. 1번에서 구했던 거는 10이었고요. 그리고 2번에서 구했던 거는 얼마였냐면 16.2815였어요. 16.2815였죠. 퍼센트 지우죠 그냥. 10이었고 2번에서 구했던 거는 16.2815였고요. 그리고 3번에서 구하는 건 얼마였냐면 280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체 합하면 임피던스가 얼마냐면 306.2815%가 돼요. 그러면 4번은 이걸로 이제 하시면 되죠. 저희 책에는 이제 뭐 각 퍼센트 정하고 퍼센트 리액턴스로 해가지고 구했는데 그렇게 하셔도 뭐 상관없고, 근데 그거보다 이제 이게 어차피 여기 틀린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좀 수월하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뭐 소수점 뭐 이제 그런 관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4번까지 했고, 그럼 이제 마지막 5번. 단락전류를 구하십시오. 그렇죠? 이거죠? 단락전류를 구하십시오. 그럼 단락전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퍼센트 100메가 기준으로 퍼센트 임피던스 구했잖아요. 그렇죠? 얘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것만, 그렇죠? 요것만 따로 대입을 하면 되죠. 걔는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 3에 그렇죠? 루트 3에 전압이 얼마냐면 여기 2차 측 단락 지점이니까는 380을 대입을 하셔야죠. 380.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몇 메가 기준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냐면 100메가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100 곱하기 10의 6승. 그럼 이게 전격 전류 값이 되니까 이걸 계산기로 쭉 넣으면 단락 전류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최종 값이 얼마 나오냐면 496.0916이 나옵니다. 49606.0916A.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제 구하는 문제고 단락점에 대한 문제고 처음부터 전원 측, 그다음에 선로 측, 변압기 측 임피던스를 다 100메가로 이제 치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단락전류를 구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시퀀스 문제네요. 시퀀스 문제. 시퀀스 문제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도면이 나왔는데 이게 그 문제의 조건에 따른 그림하고 좀 이제 다르게 이제 그림이 좀 이제 잘못 그려진 거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올바르게 이제 수정을 하겠습니까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일단 주회로 부분을 보세요. 주회로 부분. 얘가 이제 뭐냐면 Y 델타 운전이죠. Y 델타 기동 운전입니다. Y 델타. 얘는 이제 어떻게 운전하는 거냐면
처음에 Y로 기동을 했다가 델타로 이제 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는 Y 결선에 대한 MC가 여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델타 결선에 대한 MC가 이제 여자가 되는 모양처럼 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일단 여기 뭐라고 되냐면 MCM이죠. 여기가 MCS고 여기가 MCD라고 되어 있죠. 예. 보통 이제 MCD는 델타 운전을 하기 위한 MC고요. MCS는 Y 결선으로 기동하기 위한 MC고, MCM은 전원을 투입하기 위한 MC인데, 여기가 MCS로 되어 있고 여기가 MCM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건 서로 이제 위치가 바뀐 거겠죠. 여기가 MCM으로 되어야지 전원을 투입을 하고, 요거는 이제 MCS가 되어야지 Y 결선이잖아요. 세 개를 하나로 이렇게 묶었으니까. 그렇죠? 요거 이제 잘못된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주회로 부분을 보시면 얘가 델타인데, 델타는 처음에 시작한 부분에서 다시 끝나야죠. 그렇죠? 처음 시작한 부분에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치면 이렇게 해서 이상하죠. 예. 하나는 지금 빠졌어요. 예. 하나 빠지고 연결이 된 거니까 요거는 이제 결선이 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올바르게 결선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올바르게 결선을 하려면 처음 시작한 거에서 이제 다음 걸로 가면 되는데, 얘가 RST라고 하면 요번에 이제 RST가 아니고 L1, L2, L3로 이제 바뀌긴 했는데, 그냥 이제 좀 편해서 그냥 RST로 설명을 드릴게요. RST라고 하면 R에서 시작해서 R부터 시작해서 S로 갔다가 다시 T로 갔다가 다시 R로 오는 이제 이런 그로 가면, 아니다. L1, L2, S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미 바뀌었는데 또 델타 결선이고 L1, L2, L3 이렇게 되는 거면, L1에서 시작해서 L2로 갔다가 다시 이제 L1으로 오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보도록 하죠. 그러면 L1에서 시작합니다. L1에서 시작해서 얘는 L2로 가야죠. L2로 가야 되죠. 그리고 얘는 L2는 L3로 가야 되고요. L3는 다시 L1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시작했던 부분으로 가는 이러한 이제 모양이 이제 올바르게 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바로 답에 이제 올바르게 수정되어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게 뭐 조금 결선의 모양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 맞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렇게 됐고, 이제 주회로 부분은 이제 됐고, 이제 보조회로 부분을 보시면 이제 조건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제 어떻게 조건들이 되어 있냐면, 처음에 이제 PBS를 누르면 MCM이 이제 여자가 되고, 타이머가 전원이 이제 투입이 되어서 델타로 이제 Y로 먼저 이제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Y로 운전하고 나서 일정 시간 이후에는 델타로 운전이 되면서 MCS도 소자가 되고 타이머도 소자가 된다. 이제 그게 이제 1년의 동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대로 되어 있나 봤더니 그렇게 안 돼 있죠. 처음에 PB를 눌러서 이렇게 신호가 통전이 되면 이제 MCM은 여자가 돼요. 그리고 타이머에도 시간이 통전이 되죠. 신호가 흐르죠. 그리고 얘가 여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A 접점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동작을 안 하죠. 오히려 얘가 B 접점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델타가 기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거랑 다른 그림이잖아요. 우리가 원했던 그림처럼 하고 싶으면 요거랑 서로 바꾸어 주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요 선도 빼야죠. 요거 날려버려야죠. 요게 이제 계속 있으면 이렇게 신호가 들어와서 비접점 쪽으로 신호가 흘러서 여자시키게 되니까는 그렇게 동작이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동작하면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보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면 요 두 개를 바꾸면
이제 Y로 기동을 했다가 일정 시간 이후에 타이머 접점에 의해서 얘는 떨어지고 얘는 이제 붙어서 델타로 이제 운전을 하면 이제 끝났는데, 델타로 운전함과 동시에 타이머하고 MCS는 소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요대로 보니까 요건 MCD 인터록에 걸려 있으니까 얘는 소자가 되는데, 얘는 MCM이니까 소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요것도 바꿔야죠. 뭐로 바꿔요? MCD로 바꿔야죠. 그래야지 요게 이제 여자가 되면은 얘도 요 MCD에 의해서 소자가 되고, 타이머도 요 MCD 비접점에 의해서 소자가 될 거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고 봤더니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소자가 된 타이머랑 MCS가 소자가 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타이머가 소자가 되면 얘가 떨어져 버리니까 MCD도 같이 멈춰 버리니까 말도 안 되죠. 얘는 계속 운전이 되어야 하니까 요거는 자기 유지 접점을 연결을 해야 되겠다. MCD. 해서 이제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완성된 그림은 책에 있으니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를 해보면 요거 잘못됐고요. 요거 두 개 바뀌었고, 자기 유지 안 돼 있고요. 요거 명칭 잘못됐고, 여기 선 날려야 되고, 요거 명칭 잘못됐어요. 그리고 결선 잘못됐고요. 꽤 여러 개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새로 그리는 게 낫겠네요. 해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11번. 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기기 쪽에서 또 안 다뤘을 법한 이제 뭐 내용인데, 분산 기동경 같은 경우에 이제 역회전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어느 한 권선만 바꿔도 이제 역회전이 되고요. 반발 기동경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 위치를 이제 반대로 하면 되고, 쉐이딩 코일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역회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냥 읽어보시면서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퍼센트 임피던스랑 삼성 단락 전류가 주어지면서 차단 용량을 이제 선정하십시오라고 하는 문제인데, 기준 용량을 계산하십시오라고 해서 처음에 1번 문제를 보시면 기준 용량을 계산하십시오. 네. 보통 이제 기준 용량이라고 하면 이제 루트 3에다가 전격 전압에다가 전격 전류를 이제 대입을 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단위가 이제 메가볼트 암페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을 하시면 이제 메가볼트 암페어로 이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대입을 한번 해보면, 얘는 기준 용량이니까 차단기도 이제 모양이 비슷하긴 한데 나중에 밑에서 이제 풀 거고요.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수전 전압이 6,600이라고 했죠. 이거 이제 6,600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전격 전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격 전압을 구하셔야 되는데, 전격 전압은 문제에서 단락 전류가 나왔기 때문에 단락 전류를 이용해서 전격 전류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락 전류는 어떻게 구했냐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요게 주어졌으니까 넘기면은 전격 전류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전격 전류는 뒤집어서 넘어가는 거니까 퍼센트 임피던스에 단락 전류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100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라고 했냐면 60.5라고 했어요. 60.5라고 했고, 단락 전류는 얼마라고 했냐면 7,000이라고 했네요. 7,000.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기로 누르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4,235가 나옵니다. 4,235 암페어가 나오고, 얘를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기준 용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48.41이 될 거예요. 48.41 그렇죠? 메가볼트 암페어. 두 번째 이제 차단 용량을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 차단 용량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거랑 이제 모양이 비슷하게 루트 3배에
전격 전압의 단락 전류.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단위가 볼트 암페어면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하시는 건데, 이때 들어가는 요 전격 전압은 공칭 전압이 아니라 기기 전격 전압이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만약에 6,600이라면 여기 이제 7,2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단락 전류가 7,000이니까 이렇게도 이제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2번 문제에서 1항의 기준 용량을 사용해서 구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푸는 게 더 문제에서 맞냐면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푸는 게 맞는 거죠.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기준 용량. 퍼센트 임피던스는 아까 60.5라고 했고요. 100의 기준 용량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했었죠. 48.41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요 계산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80.02가 나옵니다. 80.02 메가볼트 암페어.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위에 차단기 전격 용량표에서 용량을 선정하면 80보다 이제 큰 거를 선정하셔야 되는 거니까 100짜리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2차 충전 전류를 연축전지랑 알칼리 축전지에 대해서 이제 각각 구하십시오. 그렇죠? 충전 전류를 이제 구하시는 공식은 이제 축전지 용량에다가 나누기 방전율 더하기 글씨가 왜 이러죠? 축전지 용량에다가 방전율에 상시부하에다가 전압을 나누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요 식이 좀 외워지기가 조금 어려우면 축전지 용량이 암페어 아워죠. 그렇죠? 방전율도 암페어 아워죠. 얘는 상시 부하가 와트나 킬로와트 뭐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전압은 볼트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값이 암페어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단위로 이제 하셔도 돼요. 방전율이 위에 올라갈 일은 없어요. 얘는 5 아니면 10이니까 얘가 올라가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계산값이 나오니까 위에가 이제 큰 값이 올라가겠죠. 큰 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전류값이 나오는 거니까, 식을 암기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단위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연축전지에 대한 이제 충전 전류를 물어보면, 축전지 용량이 얼마라고 했냐면 200이라고 했고요. 연축전지인 경우에 재충전되는 시간이 이제 10시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플러스 상시 부하가 10kg죠. 10kg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전압은 얼마냐면 표준 전압이 100.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요거는 이제 120A. 두 번째 알칼리 축전지는 요거 대신에 5시간 방전율이니까는 5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누르면 얘는 140A. 그렇죠? 14번 이제 뭐 감리해서 뭐 하시면 되고, 15번 필수 전격도 다 이제 뭐 정해진 내용들이니까 암기하셔가지고, 16번도 그래서 20년 2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